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공부방, 교습소, 그 다음에 학원 중에 무엇을 할까 굉장히 고민을 하시는데 이것은 본인의 스타일의 문제지 돈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혼자 공부방 하면서 1,500만 원 이상 혼자 공부방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선생님을 봤거든요. 근데 물론 이 선생님은 자기가 먹고 사는 그 집에서 공부방을 하는 건 아니야. 어디 작은 아파트를 하나 잡았어.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그렇게 하고 정말 1시서부터 거의 밤 12시 가까이 뭐 그렇게 하고 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선생님은 아직은 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1,500만 원, 2,000만 원 뭐 번다는 소리를 하고 뭐 이러는 거죠. 절대로 학원을 하면 돈을 많이 벌고 공부방을 하면 돈을 적게 벌고 이거는 정말 아니다.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방을 할지 교습소를 할지 학원을 할지를 생각을 할 때 돈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생각을 하지 말고 자기의 스타일을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가를 생각을 꼭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 중에 그 영상을 올린 것도 있거든요. 일단 학원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학원은 누가 하는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학원은 남자 선생님들이 학원을 합니다. 남자들이 집에서, 그것도 거의 결혼한 남자들이 많죠. 결혼한 남자가 자기가 학원을 해. 그러면 이거는 정말 내가 먹고 사는 그런 문제란 말이야. 이건 나의 잡이란 말이야. 세컨 잡도 아니고 그냥 내가 이거를 해서 먹고 사는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아침에 눈 뜨면 직장 가야죠. 직장 가서 연구하고 골몰하고 이러면서 애들 또 들어오면 또 가르치고 밤까지 가르치고 12시까지 가르치고 뭐 이러다가 또 집으로 돌아오고. 그러니까는 약간 남자들이 살짝 젊은 그런 나이라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게 일을 합니다. 아니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젊은 나이에는 그렇게 일을 하는데 아무튼 남자들은 자기의 작업 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예, 자기의 작업 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남자가 그 교습소 하는 것도 좀 그래요. 아무튼 남자 선생님들이라면 자기가 작업하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뭔가 골몰할 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플레이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남자들은 웬만하면 학원을 하셔라. 그러니까는 물론 베이직으로 까는 건 10년 이상 학원 생활을 한 남자 선생님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학원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2차적으로 여자라도 학원을 해야 하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올드 미스들. 예, 올드 미스들. 한 40대 이상 됐어. 거의 결혼할 확률은 거의 낮아.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런 선생님들도 10년 이상, 20년 이상 학원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선생님들은 학원을 해야죠. 결혼도 안 하고 이런 여자가 집안에서만 이러고 앉아가지고 이게 애들을 받는 거 이거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정말 힘들어요. 정말 이거는 뭐랄까 이거는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야. 심리적으로. 그래서 내가 말했죠. 교습소에 개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공부방이 개로 산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잖아요. 이게 심리적으로 정말 힘들다고. 그러니까 학원에 갈 때 걸어서 가. 한 30분 정도 걸어서 간단 말이야. 낮이나 밤이나. 나 아는 선생 중에 그런 선생이 있어. 정말 학원을 잘하는 선생인데 따로 그러니까 따로 워크아웃을 할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학원 가는데 40분 걸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배낭을 딱 짊어지고 아침에 40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뭐 번개가 치나 40분 걸어가 학원으로. 그리고 학원 일을 해. 그리고 학원 끝나고 다시 40분 집으로 걸어와. 근데 정말 그 선생님은 정말 건강했어요. 정말 사람이 빛을 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그리고 그 학원이야말로 그 선생님의 남편이자 가정이자 모든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는 선생님 중에 이제 학원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학원에서 이제 강사들을 이제 드리잖아요. 그런데 강사들을 생파 모르는 남에서 뽑는 것보다 이 선생님은 이제 자기 친척 중에 이제 드린 거야. 그랬더니 이 친척 중에 드린 거니까 그러니까 이 친척은 여기가 본인의 이제 워크플레이스가 된 거잖아. 이제 직업 전선이 된 거잖아.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리고 모두 열심히 하냐면 이 선생한테 너무너무 잘 해줘. 왜냐면 나의 상사잖아. 상사인데 이 사람도 생각을 하는 거야. 다른 데 가서 이만한 돈 벌려면 진짜 간쓰게 다 빼고 그렇게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여기 밑에서 일하니까 그래도 친척이라고 잘해주는 거야. 원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이 원장과 그 선생님들 간의 사이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믿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단번에 뭐 학원을 그만둔다든가 뭐 이럴 일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서로 좋은 거죠. 그래서 거의 무슨 때 되고 그러면 그렇게 선물을 해주고 그런 것도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상사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 여자 원장님 같은 경우는 정말 학원 하기를 정말 잘했죠. 그러니까는 뭐랄까 친척들, 형제들 간에도 탁 세움을 받고 너 덕분에 내가 돈 벌고 여기서 학원을 해서 네 덕분에 내가 돈 번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오히려 가족 간의 사이도 좀 더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대치동에서 이제 일하다가 이제 나이도 먹고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와서 이제 자기 학원을 차린 경우거든요. 근데 학원이 잘 돼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형제나 아니면 친척들을 이제 그 선생으로 쓴 거예요. 그랬더니 뭐 갑자기 학원을 나간다든가 뭐 이런 생판 남 같으면 그런 확률이 많을 텐데 이제 여기는 그런 게 아니니까 굉장히 일이 스무스하게 돌아가고, 이 선생님이야말로 정말 학원 하기를 너무 잘했죠. 학원에서 내가 딱 존경도 받고, 이 형제 아니면 친척들한테 내가 존경도 받고, 내 돈도 벌고, 그리고 얘네들이 나한테 잘해주고 이제 이러니까 사회생활 비스름한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학원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예, 그게 돈의 차이는 결코 아닙니다. 돈은 정말 그 공부방 하면서도 무지하게 잘 버는 그런 사람이 있고, 학원을 해도 그냥 몇백, 뭐 단돈 몇백 벌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돈에 대한 차이는 결코 아니다. 결코 아니고 스타일의 차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최근에 그 컨설팅은 아니고 저에게 이메일을 보낸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말을 드리자면 공부방을 하는데 공부방이 너무나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한 40명 정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걸 고민을 하시는데, 벌써 그러니까 새로운 아파트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걸 해가지고 굉장히 잘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상가에 굉장히 큰 학원이 이번에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지금까지는 안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먼저 가서 자리를 잡을 걸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 상가는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만이 아니라 딴 곳도 본인이 할 때는 있는 거예요. 교습소로. 그래서 이것을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라는 고민을 하고, 내가 거기 가서 교습소를 하면 크게 학원을 낸 그 학원하고 서로 경쟁이 될 텐데, 경쟁이 된다면 만약에 그 학원이 잘 되면 오히려 내 아이들을 빼앗기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모든 일은 정말 자기 자신이 제일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이 선생님은 그래서 애들 많이 들어왔을 때 좀 더 잘해줄 걸, 내가 약간 좀 뭐랄까 애들 많이 들어온다. 애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살짝 좀, 릴렉스한 이런 마음은 아니었나 하면서 다시 마음을, 다 잡고 뭐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 선생님은 교습소를 할까, 그냥 공부방을 할까, 이걸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 문제라면, 돈을 더 벌고 싶은 이런 마음이라면, 굳이 거기까지 나가지 않아도 되지 않나. 예, 이건 사람의 스타일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누가 공부방을 하냐면요, 무던한 사람도 있잖아요. 무던한 사람일수록 공부방을 하면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확률이 좀 세요. 그러니까 좀 무던한, 그러니까 집이 좀 지저분해져도 그게 막 신경이 쓰이지 않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공부방을 하는 거고, 굉장히 깔끔하셔가지고 이 선생님은 20명만 지났는데도 교습소로 나가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모든 게 정리정돈되어 있고 약간 이런 주의인데, 애들이 이렇게 들이닥쳐서 집안을 다 어지럽히고 이제 나가고 나면 정말 신경이 쓰인대. 책도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모형으로 있고, 그다음에 애들이 막 들어왔다 나가면 그 바이러스, 균, 뭐 이런 게 물론 많이 수두룩하게 떨어지겠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그냥 한번 청소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정말 너무 그게 신경이 쓰인다면 나가셔야겠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래서 공부방과 교습소,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약간 이것을 하는 성격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예전에 그래서 교습소로 나간 그 선생님이 살짝 후회를 하셨어요. 왜냐면 공부방과 교습소를 할 때 이게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거의 맞을 거예요. 왜냐면 이 선생님도 요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제가 공부방을 할 때는 3시서부터 한 6시 반, 즉 3시간 30분 정도만 파이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방을 하면 보통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나 그 지역에서 애들이 온다고.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서 애들이 온다고. 그렇다 보니까 얘네는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학교가 끝나면 본인이 만약에 얘네가 나한테 영어를 배우러 오잖아. 그럼 영어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학교 주변에 있는 학원을 가. 1차적으로 가.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집으로 오면서 내 학원을 오는 거야. 이렇기 때문에 애들이 확 몰렸다가 확 간다고요. 그러니까 저처럼 애들을 오래 가르쳐 봤던 이런 사람은 이제 그 노하우를 아니까 오히려 요게 좋은 거야. 요게 좋은 거야. 그런데 내가 교습소로 나갔을 때 물론 교습소를 운영할 만한 그 정도의 돈은 충분히 더 플러스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은 들어오는 거예요. 100만 원, 뭐 150만 원, 뭐 200만 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물론 애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교습소는 그 교습소에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교습소를 해 나가면 못 들어도 10명은 그냥 공짜로 가르쳐 주는 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교습소로 나갔는데 물론 애들이 들어왔어요. 애들이 들어왔고 교습소를 할 충당을 할 그런 것도 많이 들어왔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빼고 나면 별로 남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더 심각한 건 내가 이제 학교 앞으로 갔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전에는 3시 반 이때부터 애들이 왔거든요. 근데 학교 앞으로 가니까 1시 어떨 때는 12시 50분 이때부터 와서 학원 문을 두드리더라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일하는 시간은 배가 늘어났어.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내가 갖고 가는 그 돈은 아주 조금밖에 안 늘어났다. 그러면 이것도 내가 만약에 20, 30대 젊은 나이였다면 이것도 뭐 조금 늘어나도 늘어난 건 늘어난 거니까 좋다고 다녔겠죠. 그런데 나는 애도 키우고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게 오랜 시간 지속되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교습소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비용이 나와요. 예. 그리고 그거보다 더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모든 걸 다 빼고 나면 별로 안 남아. 그래서 저는 교습소로 나왔었던 걸 약간 후회했어요. 예, 약간 후회했어요. 그러면 누가 교습소를 하느냐? 누가 교습소를 하냐면 아침부터 밤까지 진짜 오롯이 나처럼 하루에 몇 시간 안 하는 사람은 오히려 공부방이 더 좋고. 왜냐 하루에 몇 시간도 안 하는데 거기에서 모든 비용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애들을 키우면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은 일찍 해도 1시서부터 한 6시 반 뭐 이 정도까지만 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게 오래되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후회를 했어요. 내가 공부방을 그냥 계속 할 걸. 괜히 교습소로 나왔다. 뭐 이런. 근데 이제 완전히 공부방에서 나이도 젊고 이래가지고 애들 많아졌어. 그럼 교습소로 나와서 또 열심히 뭐 하루에 한 8시간 이상 뭐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교습소로 나가서 해도 되는 거고. 교습소도 이제 이 데코레이션 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교습소로 나와도 10년은 해야 이걸 뽑는다. 10년은 해야 이 인테리어 비용을 뽑는다. 요즘에는 인테리어 비용이 정말 더 비싸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테리어 비용을 뽑으려면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뭐 한 3천이 들었다. 응? 3천이 들었으면 10년간 해야 되고 30만원, 월 30만원은 더 플러스를 해야 돼. 내가 내는 월세. 내가 내는 월세에 관리비 이런 거 다 포함이 됐지. 거기에다가 그치지 않고 거기다가 30만원을 더 포함을 하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인테리어 하는데 한 50만원 들었어? 그러면 10년간 해야 돼, 이 사람도. 10년간 하는데 맨날 내가 나가는 비용에서 50만원은 넣어서 계산을 해야 된다고. 근데 대부분의 선생님은 이걸 빼고 계산을 해. 나 많이 돈 벌었다 막 이러고 조금만 돈 벌면 막 차 바꾸고 뭐 난리를 치죠. 그게 누구? 나. 들어갈 때는 내가 나중에 이거를 그만두고 나올 때는 권리금을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진짜 요즘 학원에서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심한 경우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게 10년 전에도 내가 그런 광고를 봤어. 어떤 광고냐면 어떤 건물 안에 있는 학원인데 여기를 들어오면 6개월간 학원 그 월세를 내주겠다. 뭐 1년간 내주겠다. 이런 것도 있었어. 이런 것도. 정말 이게 힘들어요. 이거 하기가 정말 힘들어. 그래서 정말 요즘에는 교습소로 나가는 것도
고심을 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교습소를 나가는 것보다 만약 아파트에서 살면 하나를 잡는 거지. 아파트를 하나 잡는 거야. 좀 가성비가 있는 그런 아파트로. 내가 살 거는 아니고 일할 아파트니까 좀 싼 아파트로. 그러면은 일단 공부방 형태의 그 아파트를 하나 잡는 거지. 그리고 내 주소를 거기로 이제 이전을 시키는 거죠. 내 주소를 이전을 시키면 거기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아파트형 공부방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좋은 게, 일단 인테리어 비용이 안 든다. 그리고 아파트를 빼고 싶을 때, 나중에 나한테 일이 생기거나 뭐 이래서 만약에 이걸 빼고 싶다 하면은, 얼마든지 요즘에 아파트 뭐 전세 들어가고 월세 들어가는데, 월세 들어가기 얼마나 힘든데요. 한 달 아니면 뺀다. 한 달 아니면 뺀다. 아파트에 월세로 이게 들어갔다가 하기 싫어서 나왔어. 그러면 한 달 안에 이걸 뺄 수 있어. 근데 교습소는 한 달 안에 빼기 힘들다. 무권리 아니면 진짜 힘들다. 그래서 내가 아파트에서 이걸 하는데, 이게 애들도 너무 많아졌고, 이제 그래서 교습소로 나가야 될 사람은 교습소보다는 그냥 집으로 들어가는, 월세 하나 잡아서 아파트로 들어가는, 그게 훨씬 더 돈이 절약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해결책은 본인의 마음속에 있는데, 그 선생님은 벌써 그쪽으로 가면 그 옆에 학원과 경쟁을 하는 거에 벌써부터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예. 그런데 모르긴 몰라도 그 선생님한테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아파트에 상가가 있어. 상가가 있는데 학원이 하나 들어갔다고 해서 그 옆에 건물도 학원을 안 받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예, 학원끼리 몰려있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그 사람만 학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학원을 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옛날에 학원 했을 때도 거기 다 학원 건물이었어. 다 학원이었어. 그런데 위층에 그 영어 학원 선생님하고도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학원을 하는데 옆에 학원이 들어와서 옆에 학원 때문에 내가 깎인다. 이거는, 그런 선생님은 시간이 문제지, 어디를 가도 경쟁력이 일단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혼자 하고 있는데, 혼자 할 때는 괜찮았는데 옆에 학원이 들어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내가 안 돼. 내게 안 돼. 그런 선생님은 거기가 아니라 어디에서 해도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망한다는 말은 하지 맙시다. 그냥 잘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본인이 스스로 경쟁력이 없다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원이 몰려있는 곳이 좋아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생각을 할 때 학원을 집어 넣어야겠다. 그러면 거기 학원 많지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원은 몰려있는 데에서 하는 것이 결코 마이너스 요인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선생님이 약간 좀 후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24년에 여기로 와서 한 2년 정도 했는데, 2년 동안 내가 약간 좀 안일한 그런 생각을 했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지금서부터 좀 교습소로 나갈 그런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거기가 학원이 들어왔고 선생님도 학원을 하는데 옆에 또 학원이 생기고 학원이 엄청나게 생겨. 그거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으면 차라리 안 가고 본인 집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고, 제가 많은 컨설팅을 이제 받고 있지만 의외로 초반엔 잘 됐는데, 제가 제 거에서도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2년이 지나면 잘 안 돼야 되는데 그걸 버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2년까지는 잘 된다니까. 근데 2년이 지나면서 애들이 확 빠지는 그런 게 있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데를 안 다녀봐서 궁금한 게 있다, 애들이. 이제 여기서 너무 잘했어. 이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쳐줘. 이건 다 알아. 이거는 알겠는데 다른 학원이 궁금하다. 그리고 애들은 또 끼리끼리 또 모여서 으쌰으쌰 하면서 학원을 가는 이런 맛이 있거든요. 자기네들끼리 모이는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집에서 하는 공부방은 초등생 비율이 많고 이렇다 보니까, 이 선생님이 너무나 잘 가르쳐서 이제는 중학생이 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데를 가고 싶은 그런 게 쌓이는 거죠. 그런 애들이 이제 나가거든요. 이거는 공부방만이 아니고 뭐 교습소건 뭐 본인이 학원을 하건 다 마찬가지예요. 다 애들이 나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애들이 나갔다가 별 차이가 없고 내 옛날 선생님이 더 잘 가르쳐.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나갈 때는 혼자 나가지만 들어올 때는 애들을 몇 명씩 붙이고 들어옵니다.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때서부터 학원이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2년 정도 되면 애들이 나갔다가
3년 차에 학원이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그런 학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학원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가는 애들한테 잘해라. 나가는 애들한테 잘해라. 보통의 경우는 들어올 때 막 선물 주고 막 박수 쳐주고 막 이래. 그럼 나갈 때는 오히려 막 나를 배반하고 나간 뭐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서운함을 표시를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왜 안 되냐면 그런 애들이 다시 들어올 때 눈치가 보인다. 그러니까 들어올 때 선생님하고 역시 선생님이 제일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다시 방긋 웃는 얼굴로 오게 만들어야지. 이게 그동안 몇 년 이제 잘 가르치고 내가 너한테 쏟은 정이 얼마고 내가 잘 가르쳐 줬는데 너는 나를 배신을 하고 가냐. 이런 식으로 그런 느낌이 들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은 요런 내용에 대해서 그냥 또 주저리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세요.